와, 진짜 오늘 방송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질문 2개 남았는데 같이 싸잡아서 하겠죠? 네,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4번째 질문입니다. 그놈의 최대집, 이 말을 쓰죠, 뭐 최땡집, 최땡집. 뭐죠 이 사람? 뭐죠 이 사람? 크크크. 이런 사람이 의사협회의 회장이 된 이유가 뭔지 일단 그것부터가 궁금하고요. 이건 우리의 의견 아닙니다. 질문하신 분 의견입니다. 의사들 대부분의 생각이 그와 비슷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도 회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 같은 것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이번 진료 거부에 냉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최대집 같은 이가 이번 쟁점을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자기 기득권만 악착같이 챙기는 용도로 쓰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의사들의 건전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채널을 이용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부터 예. 아까 얘기 좀 하긴 했습니다. 약간. 하여튼 의사협회는 법률에 이제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의사 전체에 이제 대표하는 기구인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사들 재교육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네. 의무 당연 가입이 돼 있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회장을 뽑는 구조는 구조는 이제 회비를 꾸준히 내야지 투표권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이제 뭐 재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 회비를 낸다 하더라도 별로 사실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의사들이. 예, 그래서 보통 뭐 아까 처음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한 12만, 13만 정도 되는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협회장을 뽑는 거는 6,000표 정도에서 그 뽑혔죠. 선출이 됐죠. 5%다, 5%. 5% 됐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제 강성의 어떤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좀 과대 대표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구조적인 어떤 허점이겠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듣게 되는 가장 최고의 어떤 이제 피해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아주 단적으로 이제 의사협회가 보여주고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 의사 최대집이라는 분이 이제 회장이 선출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경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분이 의사협회 안에서도. 예. 뭐 너무나 좀 이제 극우적인 발언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사협회랑 결국 의사들의 어떤 이익을 이제 뭐 그 추구하기 위한 단체니까 한편으로는 그랬을 때 우리의 이득을 추구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합당할 것인가 이분이 나서는 게 그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의사 파업을 지나면서 좀 또 굉장히 이제 이상한 문제가 생겼어요. 탄핵을 또 네, 실패했지만. 탄핵을 이제 의협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면 각 지역에 이제 의사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의원들을 또 선출을 해요. 그 대의원들이 이제 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대의원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탄핵을 이번에 이제 추진을 했어요. 네. 그게 파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제 최대집 회장을 탄핵시키자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거 아니죠. 정부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탄핵이 추진이 됐고요. 의견을 다 수렴하지 않았다. 네, 그게 부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 때문에 또 내분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이 의사 파업이라는 게 이제 어느 편을 꼭 든다기보다는 이제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이제 던져버린 게 아닌가. 그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 파업을 조금 너무 강성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보다는 적정한 선에서 조금 타협을 하고 그런 또 이제 의사가 다 반대한다면 사실은 그걸 정책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 더 이렇게 이제 조금 합의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원점에서 시작하든 어떻든 간에 그게 이제 이루어졌으면 하기를 내심 바랬기 때문에 그 합의하고 이제 파업이 이제 끝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는데 맞아. 정리된 게 그렇게 정리됐죠. 예. 다시 재논의한다. 그런데 그렇게 파업을 끝낸 것 때문에 또 탄핵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최대집 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어찌해야 될지 이게 탄핵에 들어간 걸 보면서 내가 또 이해가 안 돼.
제가 청원했잖아요. 그게 네. 탄핵하고. 그 청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루어질 상황이 놓인 게 이제 마냥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좀 걱정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민주화되는 그런 어떤 진통 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조금 관심을 또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또 그거기도 해요. 어떤 채널을 이용해야 되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목소리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보통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데는 사실은 학회들이에요. 내과 학회, 외과 학회, 또 감염병 학회, 예방의학 학회, 코로나 전국이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제일 전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요즘은 다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대장암이다 그러면 대장학문 학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들 다 참조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적인 의견은 그쪽에서 참고하실 수 있고 또 의사의 이제 일반적인 어떤 뭐 그거는 어떤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의협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고 또 그 외에 소수 지금은 비록 소수지만 소수의 어떤 다른 의견을 듣고 싶으시면 뭐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라든지 그 외에도 어떤 뭐 단체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딱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의료의 문제라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어느 게 본질인가를 따지면 의사가 이제 어떤 의료를 행하는 그거라면 이제 의료를 받는 그 주체는 이제 환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정책을 만드는 건 정부인 거고 그 세 개의 주체가 잘 동등하게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의 문제는 의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사의 말을 무조건 들어라 사실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사의 이야기, 환자의 이야기, 환자는 이제 국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정부의 이야기가 서로 같이 다 존중이 되어야지 제대로 이제 뭔가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환자 단체들의 이야기도 조금 들어주십사. 각각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환자 단체들도 굉장히 괜찮은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골고루 참조해 주십사. 네, 와, 오늘 억수로 착하게 말씀하신다. 원래 이런 캐릭터가 아닌데.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 이건 작은 거, 이른바 국가고시 선별대 논란. 이거 진짜인가요? 얼마 전에 페북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듯 국가고시 선별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꽤 믿을 만한 어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걸 그대로 보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진지하게 따져볼 가치가 있는 이야기인가 싶기도 합니다. 망의 최원호 과장님이 보시기에 국가고시 보실 때와는 상황이 좀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살짝 확인해 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에요? 국가고시 선별대 뭐야 이거? 저는 약간 음모론 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이유가 원래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이제 실습시험을 이제 몇 차례 나눠서 치게 되는데 그 처음에 선발대에 공부 잘하는 애들 먼저 들어가서 그 시험 문제를 뽑아오고 다음에 들어간 사람한테 그걸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게 이번에 첫 번째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받아내니까 시험 잘 칠 자신이 없어서 이제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있더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실은 제가 저 때하고는 또 이제 이게 제도가 좀 달라져서 저 때는 실습 시험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명확하게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만한 또 뭐 어떤 그게 있지는 않아서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고시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거든요. 이거 의대생들의 어떤 뭐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가고시 시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책임을 따지더라도 만약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국가에 물어야지. 부정선거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정개표 문제하고. 큰 얘기잖아, 그냥.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부정개표 문제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개표가 잘못됐다는 거 관리하는 거는 그죠? 그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맞는 거지. 의대생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로 그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그래서 국가고시가 우리나라 국가고시가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믿고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답은 내려드릴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느냐에 대한 맥락은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확대 해석해서 부정선거나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의대생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이만큼 안 좋아졌구나라고 사실 느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럴 정도로 이게 당락을 가르거나 그게 내한테 이제 이게 선발대가 뽑아준 문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올해 시험을 거부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정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확대 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건 사실을 따진다 하더라도 국가에 따져야 될 문제지 시험 관리의 문제니까 그래서 조금 여지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게 이게 의사 면허 시험도 예. 자격고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자격을 가져야만 칠 수 있는 시험이 있어요. 교사 임용고시도 그렇고 예. 의사, 검사 예. 뭐 있겠죠. 있는데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거는 그럼 의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을 딸 수 있는 시험은 절대 평가인 겁니까? 합격률이 왜 이렇게 높은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설명을 물론 이건 좀 제가 이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변명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변명보다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드렸듯이 의대 졸업한 과정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그건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만 고생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의대생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과든지 간에 자기 과로 평생 그 과를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면 그렇죠. 다 그 정도 경쟁하고 그 정도 노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력들은 합격률이 높은 거는 이미 그 전의 과정에서 대부분 다 커트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만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거든.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아예 국가고시라는 게 없는 나라도 많아요. 의대 졸업장만으로 의사 면허증을 발급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나라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 의대 교육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이미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충족된 것들은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인정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직업군이 다 설렁설렁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의대는 좀 특별하긴 하네요. 그래. 그 10년 동안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거네요. 특히 사람 생명하고 관계 있는 일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너무 와 30분 얘기했는데 2시간 지났다. 2시간 해주십시오. 의사 만세 마지막. 이런 거 해야 되나? 의원 만세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개인 생각입니다. 예. 의사 환자는 절대 다투어서 이득 볼 게 전혀 없는 관계예요. 우리 사회를 해방 놓는 게 있다면 그 해방 놓는 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게 뭐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어떤 일부의 선동일 수도 있고 또 뭐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것과 싸워야지 의사와 환자와 싸워서 얻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본질적인 그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여기 시청자분들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누군가는 또 우리 의사분들 중에서도 이걸 보겠죠. 예, 마지막까지 보셨으면 그래도 저를 죽이려고 물론 보실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동의를 하겠다 하고만 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동의를 받고 싶기도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한 개가 어떤 문제의 본질이 뭔가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 본질은 저는 환자라고 생각해요. 여기다가 대놓고 이제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분 잘 없더라고요. 의사가 없더라도 아픈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픈 사람이 없으면 의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본질은 의사잖아. 환자지. 환자지. 본심이 나왔다. 환자인 거지.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그 정도의 권리를 갖고 있느냐 생각하면 환자분들이 예, 저는 조금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발이 되는 거고 근데 그 의료를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환자들이거든요. 그분이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맞네. 사인 안 하면.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이걸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의사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고 뭔가 또 어떤 박탈을 시키고 있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세상이 이제 뭐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의사 일 하기 더럽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이제 수준 높은 뭔가를 만들었는데 제도 대우도 안 해주고 억울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의사들도 그거를 꼭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조금 이해할 여지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마음을 조금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이제 의사 없이 분명히 의료는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아픈 사람은 있지만 아픈 사람이 낫지는 않잖아요. 의사가 없으면 그죠? 그렇다면 의사도 분명히
이제 의사 없이 의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너무 적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제 할 동지로서 그냥 얘들을 어떻게 하면 잘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잘 구슬려서 내 건강에 맞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리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구슬릴까? 그럼 얘들이 억울한 건 또 뭘까? 그럼 이걸 이렇게 좀 해보자. 이런 어떤 한 발 떨어져서 조금 그걸 가지시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번에 만들어진 어떤 갈등들이 조금 이제 앞으로 조금 다른 길로 진짜 좀 이제 생산적인 쪽으로 논의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걸 바랍니다. 와,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페북 친구 중에 페북 관계 제일 많이 끊는 사람이에요. 그냥 패절하고 욕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듣고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부끄럽다.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당신부터 관계를 잘해. 내로남불. 내로남불.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비록 의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 사회 안에서 다양한 갈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있는데 대부분 그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한 발 떨어져서 좀 더 여유롭게 구슬릴 수 있는,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좀 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녹화한다고 저하고 재원호 과장 우리 둘이라 고생했다. 와, 진짜 수고했어요. 근데 오늘 마스크 안 다 썼다. 날고 있다. 열 다 됐습니다. 오늘 열 되고 다 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기 다쳤다. 모기.